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새 원로의원에 신흥사 전 주지 도우 스님과 법주사 전 주지 지명 스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법성 스님과 대원 스님 등 21명은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게 됐고 비구니 명사 법계 대상자도 확정됐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남북 보건 협력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화적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운사 주지에 중앙종회의원 등운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고운사를 이끌게 된 등운 스님은 승가 공동체 화합과 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서울 도심 포교의 중심 사찰인 잠실 불광사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화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광사의 국화 나눔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가 매년 청소년 진로 체험이나 시민정보 공개를 위해 문화재 보존 처리 현장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어온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를 온라인 영상으로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새 원로의원에 신흥사 전 주지 도후 스님과 법주사 전 주지 지명 스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법성 스님과 대원 스님 등 21명은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게 됐고 비구니 명사 법계 대상자도 확정됐습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속에서 불교계의 선제적 대응이 국민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신흥사 전 주지 도우 스님과 법주사 전 주지 지명 스님이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이 됐습니다. 도우 스님은 백담사와 건봉사, 낙산사 주지, 12, 13대 중앙종회 의원, BBS 불교방송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명 스님은 서울 청룡암과 의왕 청계사 주지, 9, 12, 14대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원로회의는 중앙종회를 거쳐 올라온 비구와 비구니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 전형도 다뤘습니다. 이에 따라 법성, 대원, 지원, 도우 스님 등 모두 21명의 비구 스님들이 대종사 법계를, 일현, 지영 스님 등 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명사 법계를 받게 됐습니다. 원로회의의 심의를 통과한 대종사 법계는 수행과 지도력을 상징하며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가 품서합니다. 이번 원로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코로나19란 국난 속에서 불교계의 선제적 대응이 국민의 큰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예하를 비롯한 원로 대종사님들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과 부서장 스님들, 특히 총무원의 여러 종무원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삼보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한 결과 불교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종단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종정예하와 원로 대종사님들의 덕화의 덕분입니다. 저희 소임자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날까지 종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로회의에선 이와 함께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12.7 범란 기념관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한 총무원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조계종은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빈틈없는 선제적 방역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로 인해 앞당겨 치러진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 태세와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립전쟁과 무장투쟁 등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장병 눈높이에 맞는 복무 여건과 인권 문제 등 병역 문화 개선 노력도 꾸준히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기념식이 앞당겨졌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게 북한이 총격한 사건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피력한 보건 협력을 토대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역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화적 접근 방식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세운 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연대 강화입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난 23일 개최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화상회의에서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give real meaning and substance to the guiding values and principles of multilateralism and global solidarity.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제안에 이어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을 역설한 강경화 장관까지 남북 보건 협력을 고리로 북한을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북측이 총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즉각 통지문을 보내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면서 상황은 또다시 급반전된 상태입니다. 앞서 강 장관도 25일 오전 개최된 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화상 세미나에서 평화적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ertainly undermines our readiness and our goodwill, our patience, but I think in the end, in the longer term, we need to stay the course of peaceful engagement. 피격 사건 전 남북 정상은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를 담은 친서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유엔 총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남북 관계는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불보살의 가피라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삼라 기념관에서 최혜영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부대중이 종단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그러면서 불교계는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청장은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전 용주사와 청계사 등을 방문했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는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과 총무원 호법부장 태연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은사 주지에 중앙종회의원 등훈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등훈 스님은 지난 2년여간의 내분을 봉합하고 화합 발전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향후 4년간 교구를 이끌게 됩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 주지를 뽑는 산중총회가 열린 고은사 화엄문화템플관. 더 이상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부대중의 염원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단독 후보로 나선 중앙종회의원 등훈 스님은 산중총회법에 따라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고은사 주지로 확정돼 중앙선거관리위원 해민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고은사에 조실 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해가지고 지금까지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자의 길로 가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많은 저를 또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교구가 다시 수행자 가풍이 살아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고은사 주지 후보에는 동훈 스님과 영주 비로암 주지 지웅 스님이 입후보했지만 지웅 스님이 지난 18일 사퇴서를 제출해 동훈 스님이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지웅 스님의 사퇴에는 부석사에 주석하고 있는 고은사 조실 건일 대종사의 문중화학과 교구 안정에 대한 염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를 이끌게 된 동훈 스님은 교구 안정과 수행 가풍이 살아있는 교구를 만들기 위해 정견으로 바라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구가 안정이 되고 또 많은 산적한 일들은 결국은 수행자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본래 출가할 때 그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이든지 대하게 되면 바른 정견이 생기고, 정견으로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동훈 스님은 건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범어사에서 자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8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고은사 고금당 선원 등에서 17안거를 승만했으며 대구 삼보사 주지, 안동 서학사와 연미사 주지, 정홍 선거관리위원, 15, 16, 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동훈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교구 안정과 문중화합,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당 건립 등 산적한 과제를 아는 동훈 스님에게 거는 안팎의 기대는 큽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모으고 산중살림을 잘 살펴 고은사를 국내 최고의 수행가풍이 이르는 중심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의성 고은사에서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기허당 영규대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는 어제 영규대사의 고향인 충남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묘역 앞 진영각에서 기허당 영규대사 428주기 추모 달해제와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부대중과 유림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봉행사에서 영규대사는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며 코로나19로 위험한 시기에 영규대사의 뜻을 되새겨서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규대사는 계룡산 갑사 청년함으로 출가해 서산대사의 문화에서 수행하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청주성 탈환 등의 공적을 세웠지만 금산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채 갑사로 돌아오다 열반에 들었습니다. 조선선조는 영규대사를 기려 당산관과 금단위를 하사하고 진위장군 시호와 중추부사의 직위를 내렸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의 49제가 안국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안국선원은 어제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막달 할머니의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은 이막달 할머니가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또 남겼잖아. 그 후손들은 그걸 다 이겨내야지 되는 그런 어떤 입장도 있을 끼고, 그거 알고 있는 후손들이 얼마나 또 마음 아프겠어. 그래도 요 이막달 할머니 후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지난 2015년 나눔의 집 방문을 계기로 이막달 할머니와 인연을 맺게 된 수불스님은 불자인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49제를 지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도심 포교의 중심 사찰인 잠실 불광산은 지금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화꽃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불광사의 국화 나눔전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의 불광사 앞마당이 온통 국화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국화꽃을 층층이 쌓아 만든 하트 모양의 원앙 한 쌍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단풍드니 국화 피다라는 주제로 불광사가 처음으로 마련한 국화향기 나눔전. 사찰을 찾는 신도들뿐 아니라 오고 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잠시 달래주겠다는 바람을 담은 작고 소박한 축제입니다. 우리는 보다 용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활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초록잎 사이로 이제갓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국화송이들. 노란색, 분홍색,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에 그윽한 가을빛 향기가 더해집니다. 신도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예전만큼 사찰에 자주 오지 못했던 아쉬움도 잠시 달랩니다. 사찰에 잘 못 나오죠. 조심스러워서. 제 경우는 집에서 주로 기도하고 코로나로 어렵고 마음이 이제 어두운 그런 상황인데 이 국화꽃이 이제 앞으로 활짝 펴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큰 위안이 되고 향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주지 진유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은 갖가지 서원을 적어 국화 화분에 꽂았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저마다 다른 국화엔 이 공덕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두에게 빠짐없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이 국화가 활짝 필 때는 우리 마음도 활짝 열리고 국화가 피듯이 우리가 지금 극복해 가야 될 국난, 코로나 이 위기 상황도 꽃과 함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광사는 현재 건물 전체 출입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는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화꽃이 활짝 피어나 향기로 가득 찰 땐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돼 신도들이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신행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줄 불광사 국화향기 나눔전은 1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불광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문화재의 소중함은 새삼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문화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존 처리되고 복원되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대전에 있는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가 매년 청소년 진로 체험이나 시민정보 공개를 위해서 문화재 보존 처리 현장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어온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를 온라인 영상으로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문화재 보존과학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 처리 현장을 직접 공개하는 생생보존처리데이 오프라인 행사.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학습 코스로 인기를 끌면서 교육부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6번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3부작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다 좀 안전한 방법으로 생생한 문화재 보존 처리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국보 46호 영주 부석사 벽화와 국보 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등 금속과 벽화, 석조 문화재들의 보존과 복원 처리 장면들이 과정별로 담겼습니다. 담당 연구진들의 설명은 자막과 함께 문답식으로 구성해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현재 올해부터 보존 처리 시작하고 있는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있는데요. 국보 제46호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유일한 고려시대 벽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벽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소형 유물들하고는 다르게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파괴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적외선 조사 방법을 특히 저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화를 비롯해 목재나 직물 문화재의 보존과
보건 과정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문화재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온라인으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제작물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 처리 중인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 처리 과정과 그리고 빛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재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비파의 조사 과정 등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굣길과 체험학습이 차단되고 원격 수업 콘텐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 문화재 보존과 보건 과정을 담은 이 같은 영상 콘텐츠들은 학교 교재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올해 제35회 만해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최진영의 장편소설 이제야 언니에게가 선정됐다고 주관사인 출판사 창비가 밝혔습니다. 만해문학상은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3년 창비사가 제정한 상으로 등단 10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작가의 최근 2년간 작품을 심사하며 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빨라진 디지털 전환에 맞춰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전용 K-팝 공연장을 조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콘텐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영상 콘텐츠 전문 펀드를 46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행사 2020 미술주간이 다음 달 11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미술주간은 당신의 삶이 예술을 주제로 전국 300여 개 미술관, 화랑, 미술행사 등이 참여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향유하고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는 풍요롭고 편안한 명절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지만 명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